자,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바로 무당들이 구슬하는 굿당에서 저희가 특별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굿당에 온 만큼 오늘 준비한 사연은 또 무당과 관련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굿당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님들과 함께하는 무당과 관련된 귀신 이야기 괜찮나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데 어쨌든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자,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제가 편의상 다윤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언니. 제가 이 글을 제보하는 지금 이 시점으로 제가 민지 언니의 가장 최근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사연자분의 행동이 요즘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저의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제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최근에 올렸던 그 굿당에서 그 약과 먹었던 예, 그 이야기고 거기서 왜 그 사연자가 악몽 때문에 밤에 만화 영화를 틀어놓는다든지 그랬었잖아요. 아니면 불을 켜놓고 잔다든지. 근데 이분도 자려고 누우면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자꾸만 느껴지고 주변에서 생활소음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받다 보니까 밤에는 짱구는 못 말려나 안녕 자두야 같은 그런 굉장히 밝은 만화를 켜놓고 무드등도 켜놓고 자신대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이냐면은 이건 꽤 오래됐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살았었는데 그 시절 12살, 13살쯤에 당시에 학교에 이상한 애로 소문난 애가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그 친구와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던 터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처음으로 이제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됐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다윤 씨의 바로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친구가 왜 이상했냐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혼잣말을 자주 했고 때로는 혼자 허공을 보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이렇게 혼자 허공 보면서 대화를 하는 학교에서 친구 아무도 없는데 옆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아기 때는 이상한 행동하면은 무조건 왕따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학교에서 은근히 왕따를 당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 특히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 그냥 막 쟤 싫어 이게 아니라 약간 일진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은 그냥 쟤 이상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얘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 이 친구가 볼일을 보고 있으면은 막 다라이에다가 물 해갖고 끼얹는다든지 아니면은 점심 먹을 때 그 친구 이렇게 급식 배식해주는 척하면서 그 음식 위에다가 이상한 걸 뿌린다든지 심지어 그 친구의 그 의자에 본드를 쭉 짜놓는다든지 그런 괴롭힘을 좀 심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막상 다가갈 수는 없었대요. 다가가긴 좀 힘들었대. 왜냐면은 괴롭히는 건 안타까운데 자꾸 허공 보고 혼잣말을 하니까 그게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다른 친구들처럼 이 다윤 씨도 그냥 그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진 애들이 그 친구의 의자랑 서랍에 본드를 엄청나게 많이 짜놓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 그거를 본드 위에다 앉은 그 친구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지 의자에 그 본드가 있었으니까 옷에 본드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완전히 붙진 않았겠지. 옷에 붙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확 일어나서는 자기 그 본드 묻은 옷을 가위를 가져와서는 자기 옷을 그대로 빡빡 이렇게 다 자른 후에 그 구멍이 크게 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의자와 책상을 내던지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리가 크고 그 친구가 진짜 거의 눈 돌아가서 난리를 치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래가지고 얼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선생님들 귀에도 다 들어가게 돼서 전교에 소문이 다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본 그 같은 친구들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다윤 씨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도 그 아이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좀 살갑게 다가가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그 울부짖는 모습이 좀 불쌍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당시에 본드를 발라놨던 그 일진 친구들은 교무실로 불려갔고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 그 일진 애들도 그 아이가 울부짖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로는 그 애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가 끝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서 이 다윤 씨가 그 아이는 그 이후로 영영 볼 수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 다윤 씨는 유행하던 버디버디라든지 네이톤 같은 거를 전혀 하질 않았고 또 싸이, 홈피 이런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진짜 친하게 지내는 몇몇 친구들 빼고는 초등학생 때 연락하는 동창이 아예 없게 됐고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때 연락 잘 안 하니까 무엇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집까지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되면서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초중고 동창들과 아예 소식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이것저것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당시에 이분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하면은 악몽이나 이런 걸로 또다시 심하게 가위에 눌린다든지 이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그게 시작되면서 이분이 우연히 점집에 갔다가 그 무당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스카웃 제의를 했대요. 스카웃 제이요? 너 여기서 알바해라. 네가 딱이다. 뜬금없이 어떤 알바일까요? 예약을 받고 안내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가위에 너무 눌려서 점을 보러 간 건데 갑자기 그 무당한테 스카웃 제의를 받은 거야. 네. 아주 새로운 신박한 스카웃 제이네요. 당시에 그 점집은 용하기로 소문났던 곳이고 손님이 굉장히 많았는데 알바 자리를 뜬금없이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했는데 다른 알바에 비해서 높은 시급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데서 일한다는 게 안 그래도 이분은 겁이 많고 막 만화 영화 틀어놓고 자는데 너무 무섭고 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지만 악몽과 가위에 시달리던 게 그분이 써줬던 부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분은 믿고 내가 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전에는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서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극복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알바를 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이 높은 알바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는 일은 문자나 전화로 예약을 받고 상담 시간을 조율을 하고 손님이 방문하면 안내를 해주고 대기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일을 했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재밌었고 다윤 씨한테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어느덧 이제 익숙해질 때쯤에 어느 날 다윤 씨의 또래로 보이는 동갑내기 여학생들이 3명이 우르르 점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3명을 보는 순간 다윤 씨가 깜짝 놀란 거야. 아는 얼굴이었거든. 친구였거든, 친구. 바로 어릴 때 허공을 보고 혼자 얘기했던 그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우리 성인 되면은 아기 때 봤다가 성인 돼서 봤으니까 얼굴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긴가민가잖아. 근데 이분이 예약 받을 때 이름을 다 적는데 이 이름 옛날에 이제 친구 중에 이 이름 있었는데 이랬는데 딱 그 사람이 왔던 거야. 얼굴 보자마자 어릴 때 그 얼굴. 그래서 서로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여기 있냐, 너는 왜 여기 있냐 하면서 막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당시에 핸드폰 번호도 교환을 했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점집에 점을 보러 왔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먼저 보고 드디어 이 친구의 차례가 돼서 그래 잘 보고 와, 우리 선생님 되게 용하셔, 잘 보셔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점을 보러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3분도 채 안 돼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윤 씨가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는데 라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그 친구의 손에 현금이 들려 있었대요. 점사비를 돌려준 거야. 그 퇴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무당분은 점을 안 봐주거나 내쫓거나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대. 다윤 씨가 일하는 동안 처음 봤던 거야. 그래서 다윤 씨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알바 중이다 보니까 다음 손님도 또 들어오고 하니까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같이 왔던 친구들도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뭐야, 너 왜 점 안 봐? 그 돈은 뭐야? 너 안 봐준대? 하면서 서로 막 얘기 왜 하다가 셋은 어쨌든 점이 끝났으니까 일단 그렇게 나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일이 끝난 후에 이 다윤 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무당쌤한테 사실은 아까 제 친구인데 그 점 안 봐주셨던 왜 점을 안 봐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 애는
주변 전체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고 오래된 귀신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돈을 돌려주고 점을 안 봤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놀란 다윤 씨가 아니 그래도 선생님 제 친구인데 뭐 굿이라던가 그런 걸로 귀신을 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이거는 굿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센 귀신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윤 씨는 더 궁금한 게 많았지만 꼬치꼬치 캐묻기가 막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었던 터라서 궁금했지만 그걸 참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대요. 아까 그 친구가 문자가 바로 부고 문자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다윤 씨가 장례식장도 가셨대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이 너무 서럽게 우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가 없다라고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부검까지 했었대. 왜냐면은 목을 맸는데 발이 너무 정상적으로 땅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목을 메고 돌아가셨던 거야. 와.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거 타살이다. 어떻게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 목을 메고 간다는 소리냐. 이거 타살이다라고 해서 부검까지 했는데 당시에 부검을 했었지만 타살 혐의가 전혀 없다고 나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님이 그 죽음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너무 서럽게 우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후에는 이분이 알바를 하다가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그 점집에서도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이 죽은 친구가 꿈에 나온 적은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조금은 마음이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진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 목이 졸려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니까. 근데 우리 아까 1화에서 얘기했던 은성님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그분도 자기가 목을 감아봤잖아. 그분도 만약에 사자 빨리 안 빼줬으면은 그분도 이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뺐네. 그분이 전보로 오기 전에 굿을 잡고 나서였나? 굿을 잡고 나선지 그 선풍기 선을 보고 나 지금이라도 빨리 저거 목 감아야겠다 이랬었대. 그리고 선풍기 선 보고 목 감아야겠다 하고 그 휴대폰 선 있잖아. 그거 보고도 휴대폰 충전하다 갑자기 선 보고 나 이거 빨리 목 감아야겠다. 그 충동이 너무 심하게 왔었대.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제가 구태드렸던 사자빙이 되신 분도. 그래서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왜냐면은 이 빙의가 되면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시 이제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사연 속에 나온 다윤 씨가 겪으셨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실 다윤 씨가 그때 왜 전보로 왔을 때 친구가 쫓겨났잖아. 그 쫓겨나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3명이서 같이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명이 또래고 옛날에 동네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은 친구랑만 번호를 교환한 게 아니고 나머지 왔던 2 친구들도 이 또래고 하니까 옛날에도 같은 막 뭐 친했겠지. 그래서 야 오랜만이나 하면서 다 번호를 교환했었대요. 그래서 번호를 교환했었고 그때 그 돌아가고 나서 왜 그 우리 선생님한테 쫓겨났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당시에 그 죽은 친구가 아닌 나머지 2 친구들이랑 연락을 좀 주고받았었대. 근데 이 2 친구가 들려줬던 얘기가 그 셋은 어떻게 친하냐면은 아까 다윤 씨는 초등학교 끝나고 이 다른 학교로 갔다 했잖아. 근데 그 2 친구는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로 갔던 거야. 그러면서 셋이 친하게 지냈던 거야. 근데 셋이서 놀러를 갔었대. 근데 이런 숙박업소 같은 데서 셋이서 자게 됐었는데 그 2 친구 중에 1명이 새벽에 사람이 혼자 얘기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고 이 뭔 소리지 했는데 그 죽은 친구가 혼자 앉아서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그래갖고 이 친구가 잠결에 놀래가지고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이니까 야 너 왜 앉아? 라고
말을 걸려는 순간 그 죽은 친구가 나도 언젠가 너처럼 귀신이 될 텐데 내가 귀신이 되면 네 년을 가만둘 것 같아? 라면서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더래. 나도 언젠가 너처럼 귀신이 될 텐데 내가 귀신이 되면 네 년을 가만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귀신이랑 대화를 했던 거네요?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그래갖고 이분이 거기서 저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 잠에 들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자기도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보다 했는데 이제 점집에서 쫓겨났지 하니까 다윤 씨는 어릴 때 그걸 다 알고 있잖아. 이상했던 거를. 그런 것들이 말하면서 퍼즐이 맞춰졌던 거야. 걔 원래 어릴 때부터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 했어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알바하실 때 돌아가신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었겠지.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꿈에 나오고 이러셨대요. 조금은 마음 아픈 얘기였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빙의가 돼가지고 결국엔 목숨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부검까지 해보셨겠어. 왜냐면 땅에 닿아 있는데 돌아가신 게 말이 안 되니까. 예. 주워들은 이야기로 이제 문고리 같은 데 걸고도 목숨을 끊을 수 있는데 그게 닿는데 그 정도면은 사실 거의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당황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저도 그냥 들은 얘기로는 손님분들한테. 이게 바로 이제 빙의 돼서 제가 추측하자면 사연을 보고 빙의 돼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거고. 근데 그러면은 점을 보러 갔잖아요. 그 정도면은 누가 와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조금은 다르긴 해. 이게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진짜 뭐 구할 수 없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아예 못 구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뭔가 좀 때가 놓쳤거나 뭐 때를 놓쳤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이게 편집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유가 어제 여기서 저희가 사자비 구술했거든요. 은성님과는 전혀 다른.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그냥 잠자다 가셨어요. 젊으신 분이요. 어디 아프시거나 아프시거나 그것도 없고 술 드시고 잤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자빙이었거든요. 근데 빙의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했던 것도 빙의 돼서 실제로 가신 분의 천도제를 해드렸었거든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천도제 지냈던 분도 돌아가신 지 몇 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보러 갔었대. 그 지인이, 천도제를 해줬던 지인이 아무래도 너 이상하다 싶어갖고 저를 보러 갔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업 얘기만 하고 내년에 안 좋을 테니까 내년에 안 좋으면 꼭 다시 오세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었대. 그러니까 그 망자 돌아가신 분도 여기 그냥 별론데? 잘 못 보는데? 누구한테는 해줄 수 있는 말만 하는데? 이러고 그냥 시큰둥하고 끝났었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때를 놓쳤던 거지. 나도 그런 분들이 분명 지나쳤을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때를 놓치면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있어. 그리고 저 역시도 점을 좀 찜찜하게 봤던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안 좋다 하면은 저도 우리 내년에는 꼭 봐요 하는 사람은 있어. 네, 그런 찜찜한 말을 줬던 사람들은 있어. 우리 내년에는 꼭 봐요. 내년에 꼭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 그런 의미로 들으니까 좀 되게 섬찟하네요. 근데 자기는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 그 돌아가신 분도 그냥 평범한 얘기만 하는데 잘 못 보는데? 이러고 끝났대. 제가 이거는 좀 이따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쪽으로 일을 조금은 여러 개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은성님과는 다른 분입니다. 은성님은 아까 얘기했던 여자분이시고 어제 제가 했던 구수 남자분.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분의 천도제를 해줬던 거야. 너네는 죽은 친구가 꿈에 나온 적 없어? 없어요 저는. 저는 아직 죽은 친구가 가까이 있는. 나는 있거든. 나는 그 친구가 고등학생 때 아마 갔을 거야. 근데 나랑 초, 중을 같이 나왔어. 여자애인데. 근데 고등학생 때는 따로 갔거든요. 따로 갔고 초, 중 때도 그냥 놀긴 했지만 막 엄청 절친은 아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 그리고 장례식을 갔던 것 같긴 해. 친구들과 다 같이 어리다 보니까 갔고 잊었는데 나는 20대 때 가끔 걔 꿈을 꿔. 걔랑 놀아. 자전거 타고 놀고
걔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뒷자리 타라고 했어. 나한테 놀자고. 그런 꿈을 난 종종 꿨었거든. 네, 종종 꿨었어요. 근데 항상 걔는 자전거를 타고 왔어. 근데 걔랑 나랑 자전거 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항상 이 세발 자전거 비슷하게 약간 그런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세발 자전거, 한 발 자전거 이런 느낌의 그런 약간 묘기 부리는 자전거를 외발 항상 자전거. 외발 자전거 같이 그런 자전거를 항상 타고 와서 나한테 놀자고. 그럼 내가 꿈에서도 기분 좋으면은 놀고 기분 안 좋으면 이러면은 지 혼자 자전거 타고 가 그냥. 그런 꿈을 나는 20대 때 몇 번이나 꿨었어. 그래갖고 좀 내가 이 과몰입인가? 근데 나는 걔를 잊었고 우리가 그렇게 친했나? 막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묘기 부리듯이 자전거를 타고 항상 나한테 뭔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왔었어. 근데 웃긴 것도 꿈에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너 탈까? 하는데 탄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뒤에. 왜냐면 뒷좌석이 너무 작았어. 꿈에서는 항상 뒷좌석이 항상 요만해서 내가 어떻게 타라는 소리야 하면서 막 그랬었고 대꾸를 해주고 기분 안 좋으면 이러면은 지 혼자 자전거 타고 가 그냥. 그런 약간 기운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게 되지 않았나 싶어. 근데 문제는 저희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내가 간과한 게 있네. 이 굿당은요. 굿을 할 때 방에 이제 굿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방을 바꾸는 작업을 해요. 공간을. 부정을 먼저 칩니다. 부정을 친다라는 거는 전날이나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잡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쳐내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신성한 작업으로 만든 다음에 굿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반 장소로 바꿔놓아요. 그리고 우리는 퇴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주변에는 귀신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는 영혼 결혼식도 할 거고 천도제도 할 거고 빙의도 뺄 거고 별별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촬영하다가 문득 이제 불을 다 끄고 이제 진짜 조용해졌잖아. 지금 시간이 심지어 자시야 이제.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시간이 이제 밤 11시 38분이라서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고 나서 내가 막 화가 난다. 모두에게 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막 화가 난다. 아니면 내가 막 몸이 막 아픈 느낌이다. 그걸 꼭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내가 야외 촬영 가겠다고 좀 욕심을 냈네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늦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오늘 굿이 다 늦게 끝나가지고 우리 기다리느라 늦게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귀신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신도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까 촬영하다가 중간에 아까 모기 잡는다고 잠깐 끊었잖아. 그런 순간 주위를 돌아보는데 있겠네? 라도 생각이 순간 들면서 내가 간과했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 끝나고 나서 내가 내일 좀 이상해. 내가 뭔가 화가 나. 왜 갑자기 화가 나지? 갑자기 막 이 PD한테 막 말투에 화가 나. 이 PD가 막 갑자기 막 어제 왜 갑자기 촬영하자 했지? 화가 나. 혹은 라윤이가 갑자기 막 저 굿 안 갈래요. 화가 나. 그럼 꼭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은 퇴마 이모가 굿당에서 안 주무세요. 이모가 굿당에서 옛날에는 많이 주무셨대. 근데 뭐가 있었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굿당에서 주무시려고 했는데 이모의 남편분이 거기 귀신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거기서 자? 빨리 집에 와! 이래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4시간 걸리는데 다음날 아침에 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왕복 그렇게 해가지고도 가셔서 주무셨거든요. 네. 이모 굿당에서 잠 안 주무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인지하세요. 갑자기 의도치 않은 담력 훈련이 시작됐어. 진짜 아니 내가 생각 못했어. 왜냐면 우리가 막 홍대에서도 찍고 야외에서도 많이 찍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나한테는 야외 개념이니까. 지금 사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이따 갈 때 어색 찢어줄게요. 진심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왕 촬영이 시작한 김에 숨 한 번만 쉬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숨 한 번만 좀. 그냥 쉬어요. 네, 가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한 김에 이미 자시가 되었고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